김진아 양양군수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군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군수직 사퇴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를 추진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센터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지역 주민들이 동서고가도로 삼청 연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성보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서고속도로 삼청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우리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면서 나무로 만든 실내외 놀이터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군수직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청구에는 벌써 1,500명이 서명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조만간 김진아 군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군청 앞에서 김진아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김 군수가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군수직 사퇴 요구가 본격화한 겁니다. 이 사태가 그동안 양양군수가 해온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장 김진아 군수는 사퇴하고 사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날 집회를 주관한 범군민투쟁위원회에는 양양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 정치권까지 가세했습니다. 양양 군의 명예를 위해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엄정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십시오. 집회 참석자들은 군수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양양군수로 선출해준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현수막을 두르고 피켓을 든 채 거리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양양시가지를 가두행진하며 김진아 양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 서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5일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데 29일 현재 군민 1,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15%인 3,771명 이상이 적법하게 서명해야 시작됩니다. 방해 내지는 압박은 계속 있으리라고 보지만 문제없이 서명인 수는 채울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투표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그때 캠페인을 통해서 방해 공작들이나 이런 압박들을 정면으로 이제 헤쳐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서명인 수를 모두 채우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고 그중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양양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양양군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양양군청과 김진아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은 현재 김 군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아 군수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센터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오히려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폐지됐습니다. 2019년 12월 제정된 이후 5년 만입니다. 춘천시 출연기관인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사업을 기획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한 해 예산 약 13억 원으로 주민자치대학과 포럼 등을 운영하며 시와 주민 사이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센터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폐지 근거가 담겼습니다. 의회에선 찬반 논쟁이 오갔습니다. 주민이 없는 주민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흔히 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현장 중심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저는 논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 부족 및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의 책임을 물어서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이고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센터 임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춘천시 의회에 대안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를 위축시키는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례 폐지 과정에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이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시장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폐지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에 붙이게 되면 시의회에서 제적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재의결됩니다. 운영 4년 만에 사라질 위기를 맞은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 남부권과 충북 제천과 단양 지역 주민들이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경제성보다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 수많은 주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민들 위로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내려옵니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염원하는 피켓을 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해강 지역 주민들은 물론 강원 도민들 그리고 제천과 단양 지역 주민들 1,500여 명은 국회에서 동서고속도로 삼척 연결을 위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996년 정부가 내놓은 국가교통망 사업으로 추진된 동서고속도로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착지인 삼척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강원 남부권은 예외인 상황. 강원 지역에서 보면은 폐강지에 딱 두 가지가 불모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고속도로하고 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이 폐강지를 이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보상이 바로 예타를 빨리 통과시켜주고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했던 제천 영월 구간도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의 타당성 재조사와 함께 영월 삼척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가 11월 중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도끼상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상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작성을 해서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께 드려서 우리의 확실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도 동서고속도로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좌절됐던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선 KTX의 경우 예타 결과 경제성이 0.24였지만 현재는 흑자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방사성 중립제 가속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은 이 교통량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이 BC를 높여놓고요.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니까 정책성과 이러한 균형 발전 지수를 높여서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수도권 또 이 남부 지역의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 인구의 확산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주민들이 이 같은 요구에 정치권도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주민들에게 제천 삼척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동서고속도로 제천 삼척 구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늦어도 연내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섬강중학교 옆에 대형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면서 나무를 재료로 한 실내외 놀이터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기업도시의 문화 여건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거울목공원, 섬강중학교와 샘마루도서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곳에 오는 2028년까지 대규모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섭니다. 원주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실내외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춘천 꿈자람 놀이터의 2배 크기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편의시설, 2층과 3층은 복층 오픈형 놀이터로 꾸며집니다. 야외 공간에는 어린이 광장과 목재 실외 놀이터, 지상 주차장 등이 마련됩니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산 목재 목조 건축 실현 사업에 선정돼 4년간 국비 6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도비 19억 원, 시비 46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산림청 목조건축 실현 사업은 그동안 공모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경쟁이 치열했지만 내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 전국 12개 지자체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대형 실내 놀이터가 만들어진다. 대규모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대규모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약속했습니다. 원주시는 막대한 예산 부담에 따라 혁신도시 어린이 복합미술관 조성 사업에 실내 놀이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업도시에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놀만한 데가 없으니까 좀 그런 데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내년 구체적인 건축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28일 원주시 문마급 한 한우 농가에서 신고된 럼피스킨 의심축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농가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5km 내 방역대 농가로 29일 오전 9시쯤 최종 양선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횡성과 영월, 여주 등 인근 6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발생 농장에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민 번영회는 지난 29일 원주시청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강원과학기술원 원지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달 발표한 건의문에서 전국 각 권역별 5곳에 과학기술원이 있지만 강원권이 소외돼 있다며 지방과학기술 주권 시대를 맞아 강원과학기술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이 특례로 반영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